네, 상황이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침에 차트 보고 아이씨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비트코인이 밤사이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미사일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중동 리스크에 직격탄을 또 얻어 맞으며 상당히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3,000달러 지지 테스트, 그러니까 64,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어내고 63,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었는데, ABC 뉴스에 속보가 타진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바로 63,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꼬라 박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 전형적인 위험 자산의 특징이 고스란히 보여진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를 이제 D-1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중동에서 이 생 난리가 펼쳐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자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도 역시나 한방 된통 얻어맞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6만 달러 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지를 좀 잘 받아줘야 하고, 만약에 6만 달러가 깨지면 5만 5천 달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이제 깨지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5만 달러 갔다 온다, 뭐 이렇게 또 마음을 조금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소화를 며칠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소화해내고 반등세를 보여주면, 그렇게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만 잘 올라서 주면 7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확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습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반격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번 전쟁 양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내지는 단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은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반감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가 오르긴 했는데, 아마 내일 아침 되면은 훅 하고 더 빠져 있을 겁니다. 이놈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 양상이 불거지면서 아마도 하루 뒤에는 투자 심리가 더 빠져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히 55% 중반대에 자리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정말 23시간, 2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치면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 즈음에 네 번째 역사적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3시에서 오후 3시, 이렇게 조금 범위가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물론 이제 반감기가 단행된다라고 해서 반감기 당일에 갑자기 막 펌핑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이건 확실히 아니다 라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 충격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공급 충격 요인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에버리지 하루 900개 채굴 보상, 채굴량이 쉽게 말하면 하루에 900개가 지금 450개로 훅 하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를 거치고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해당 사이클의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단행 이후에 700% 랠리를 하면서 69,000달러 이 고점을 2021년 11월에 만들어냈었죠. 반감기의 어떤 영향,
그 효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소니 스카라무치 굉장히 비트코인 강세를 점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몇 달 안에 3배에서 4배 급등을 했다.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17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채택 측면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건 지금 1999년 인터넷 초기 당시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사실 돈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저점 찍고 굉장한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패닉셀만 하지 않았다라면 돈 잃은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반감기의 고점, 반감기 랠리의 고점이 17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이 자산 클래스로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규제 환경이 더 개선된다라면 몇 년 안에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자산 클래스로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초대박이 났고 홍콩에서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이미 승인된 상황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채택이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렌이 코인데스크와 인터뷰를 했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거 반감기 이후에 강세 주기를 보였잖아요. 반감기 이후에 폭등을 했으니까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걸 이른바 반감기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걸 보였는데 그거는 반감기의 결과가 아닌 거시적 환경의 결과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약세 신호가 등장을 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동력이 더 이상 없다. 이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5만 달러 선까지 하락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조금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반감기의 결과가 지금까지 아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5만 달러 선까지 리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 또 그리고 금리 이슈가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연준발.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금리 플러스 중동 리스크인데 금리는 사실 이제 뭐 연내 금리 3번 인하 단행 이건 이제 물 건너갔고 한 번 해도 다행이다라는 분위기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는 조금 제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금리 인하해서 시장에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그냥 땡큐 아니면 말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떼어놓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저쪽에 놔두는 게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사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6만 3천 달러대 위에 자리하다가 갑자기 지금 6만 달러 위협받고 있는 것은 중동 리스크다. 그래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포함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이스라엘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악재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6만 달러 지지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5만 5천 달러까지 가게 되면 그냥 5만 달러까지 한번 리테스트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조금 속이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개미 투자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괘씸한 건 그런 거죠. 네타냐후 정부가 워낙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쟁 이슈로 지금 돌리려는 어떤 그런 행동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짜증나는 건데 왜냐? 저 사실 이제 중동 전쟁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화시켜서 해석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이슈잖아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사실 십자군 전쟁까지 그 뿌리가 굉장히 긴 역사적인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시아에 사는 개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이스라엘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판단, 짱구, 심지어 미국이 저렇게 말리는데도 말 안 듣고 저러고 있는 거 짜증나죠. 왜냐? 내 지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 대사관 쳤을 때 이란이 반격을 하기 전에 미국이랑 사전 협의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 맞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 되게 지금 웃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만 웃기지 않은 거는 내 지갑이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시경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반감기라는 엄청난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엄청난 재료가 지금 시장 안에는 자리하고 있지만 시장 밖으로 봤을 때 거시 환경이 지금 좀 안 좋다. 좀 아쉽지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중동 리스크 플러스 금리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도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나의 시장 대응 전략을 구체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이체방크도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반감기 효과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 반감기 이후에 이번에 대규모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분간은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도이체방크가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과거 1, 2, 3차 반감기 이후에 첫 150일 동안 이 개인 주소수 증가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반감기 때는 52%, 두 번째 반감기 때는 37%, 세 번째 반감기 때는 3% 증가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라는 의미다. 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움직여 줄지, 새로 들어와 줄지, 지금 사실 아직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데이터적으로도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지 이른바 이제 포모 심리가 자극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어서 기존과는 좀 다르죠. 왜냐? 지금까지 1, 2, 3차 이 반감기를 생각해 보면 반감기 랠리를 고려해 보면 철저히 개인들이 주도해 왔던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월가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기관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블랙록이 이끌고 있잖아요. 이 테마, 이 메타 자체를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괴물급 월가의 대형 레거시 기관들이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차이점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반감기 전 랠리 했고 반감기 전 되돌림 3월, 4월 빠방 했잖아요. 지금 꼬라 박았잖아요. 그런데 레드박스가 이제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재축적의 기간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더 꼬라박고 여기서 진행이 되다가 반등해서 이러다가 포물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포물선의 시점이 빨라질지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 리스크라는 대외적인 시장과 상관없는 시장 외부 충격이 빵 왔을 때 전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에 예상 못한 변수였어요. 뭔가 계속 좋다 하다가 이거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덮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역시 지나고 나서 보니 역시나 블랙스완 이벤트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요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요로다가 이 그린박스가 조금 더 앞당겨질지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